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빠움 씨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농지의 지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농사를 잘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주로부터 소작지의 관리와 감독을 위임받은 투역 군인이 나타나서 농부들에게 시시콜콜한 일로 벌금을 매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귀리밭으로 뛰어 들어가거나 암소가 가수원에 들어가거나 송아지들이 목초지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벌금을 물었습니다. 빠움 씨는 벌금을 물고 나면 욕짓거리를 하면서 식구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빠움 씨는 엉뚱하게도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지주가 농토를 팔려고 내놓았으며 신장로에 사는 건물 관리인 한 사람이 농토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부들은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농토가 건물 관리인에게 넘어가면 현재의 지주보다 더욱 지독하게 벌금을 물릴 것이다 라고 농부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빠움 씨를 비롯한 농부들은 단체로 지주를 찾아가서 농토를 건물 관리인에게 팔지 말고 자신들에게 팔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지주는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빠움 씨를 포함한 농부들은 제각기 능력껏 땅을 조금씩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빠움 씨는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였습니다. 다들 땅을 사느라 난리인데 우리도 벌금 내느라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땅을 사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빠움 씨는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 망아지와 꿀벌 절반을 판 돈, 아들을 머슴으로 보내고 동서에게 빌린 돈을 보태서 땅값의 절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빠움 씨는 4만 5천 평의 땅을 구매하여 절반의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2년 동안에 걸쳐서 갚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빠움 씨는 소작농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빠움 씨는 종자를 빌려서 사들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작황이 좋아서 1년 만에 지주와 동서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빠움 씨는 자신의 땅에서 건초를 베고 자신의 땅에서 가축을 먹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갈고 싹이 움트는 것과 목초지를 바라보면서 빠움 씨의 마음은 한없이 흡족했습니다. 소작농 시절에도 이 땅을 지나다녔지만 땅은 그저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된 지금은 땅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빠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빠움 씨는 사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웃 농부들이 빠움 씨 농지와 목초지를 망쳐놓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목동들이 소를 빠움 씨의 목초지에 풀어놓고 방목해 놓은 말들이 빠움 씨의 농지를 짓밟았습니다. 빠움 씨는 처음에는 가축을 내몰아 보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빠움 씨는 자신의 농지와 목초지를 망친 가축의 주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빠움 씨도 이웃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땅이 비좁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웃들이 자신의 땅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빠움 씨는 연거푸 재판을 하면서 이웃들이 벌금을 물도록 만들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이웃들은 이제 고의적으로 빠움 씨의 땅을 망쳐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빠움 씨는 이웃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움 씨는 점점 인심을 잃어갔습니다. 그즈음 사람들이 땅을 찾아서 타지로 떠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빠움 씨가 집에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빠움 씨는 그를 집 안으로 들여 요기를 시켜주고는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행인은 저 아래 볼가강에서 왔고 거기에서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행인은 그곳은 땅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몰려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한 농민들은 한 사람당 3,000평의 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인은 말하기를 호미를 키우면 그 키가 나중에 말보다 높이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찢어지게 가난한 한 농부가 두 손만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지금은 말이 6필이고 암소가 2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빠움씨는 행인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빠움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인이 말한 장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행인의 말은 사실이었고 농부들은 비옥한 농토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빠움씨는 이런 낙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답답한 이곳에서 궁상을 떨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서는 자꾸 죄만 짓게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빠움씨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새 집을 짓고 농장을 꾸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빠움씨는 모든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은 살 때보다 이문을 남겨서 팔았고 집도 가축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빠움씨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여 큰 마을의 농민조합에 편입되었습니다. 빠움씨는 살 집을 짓고 가축을 장만했습니다. 빠움씨가 소유한 땅은 과거보다 3배가 불어났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생활은 예전보다 10배는 풍족해졌습니다. 처음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 동안에 빠움씨는 만족했지만 정착해 살다 보니 어느덧 새 땅도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밀 농사를 크게 짓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는 땅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상인이 빠움의 집에 요기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인이 하는 말이 자신은 바슈키르 사람들이 사는 머나먼 곳에서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인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땅을 거의 공짜로 싸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네 노인들에게 옷, 양탄자, 포도주 등의 선물을 사주어 노인들의 마음에 들면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빠움씨는 상인들에게 바슈키르 마을의 위치를 물어서 아내는 집에 남겨두고 자신은 머슴과 함께 바슈키르 마을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빠움씨가 마차를 타고 7일을 가서 바슈키르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마을은 여자들이 말젓으로 만든 술인 마유주를 흔들어서 치즈를 만들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곤 마유주와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뜯고 피리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에 윤기가 반지르르 했고 즐거운 표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빠움씨는 마차에서 선물을 꺼내 바슈키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손님에게는 온갖 즐거움을 선사하고 선물을 받으면 꼭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이야기하면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빠움씨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땅입니다. 우리 고향의 땅은 매우 비좁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땅은 넓고 기름진 것이 이런 땅은 처음 봅니다. 잠시 후 땅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여우털 모자를 쓴 읍장이 나타났습니다. 빠움씨는 최고급 옷과 홍차를 꺼내서 읍장에게 주었습니다. 읍장은 땅은 많이 있으니까 빠움씨가 마음에 드는 곳을 가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빠움씨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고 소유권도 공증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빠움씨가 가격은 얼마인지 읍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하나뿐이고 하루에 1,000루블이라고 읍장이 말했습니다. 빠움씨는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하루라니 그게 무슨 단위입니까? 하루라면 몇 평이 되는 것입니까? 읍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는 법을 모른다네. 우리는 하루치씩 땅을 팔지. 하루 동안 당신이 돌아올 수 있는 땅이 당신의 땅이 되는 것이고 가격은 하루에 1,000루블이네. 빠움씨는 깜짝 놀라서 읍장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땅은 엄청나게 큰 땅인데
정말 1000루블만 주면 됩니까? 읍장은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땅이 다 당신 것일세.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루 안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일세. 바움씨는 제가 지나온 땅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른 장소에 우리가 서 있을 것일세. 그러면 당신은 계속 길을 가면서 원을 그리면 되는 거야. 썰매를 갖고 가서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하게. 방향을 꺾을 때마다 작은 구덩이를 파 놓으면 되네. 원하는 대로 원을 그리되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돌아서 오는 땅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일세. 바움씨는 하늘을 날 듯이 기뻤습니다. 내일 동틀녘에 모여서 해가 뜨기 전에 출발 장소로 떠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발 장소에 도착하자 읍장은 여우 털모자를 벗어서 땅 위에 놓았습니다. 자, 이게 표식이라래. 여기서 출발했다가 여기로 돌아오게. 당신이 돌아서 온 곳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걸세. 바움씨는 돈을 꺼내 모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움씨는 사방의 땅이 모두 마음에 들어서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출발선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으니 해 뜨는 쪽으로 가자고 마음먹고 지평선에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출발하였습니다. 바움씨는 1km 정도 갔을 때 발을 멈추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풀고 속도를 더해 한참을 걸어서 또 하나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5km 정도를 지나니 몸이 더워져서 속 외투를 벗어서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이후 신발을 벗어서 허리춤에 매단 후 길을 걸으니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땅이 좋아진다고 생각한 바움씨는 한참을 곧장 앞으로 걸었습니다. 땀을 너무 흘려서 기운도 없고 목이 마르다고 생각한 바움씨는 물통에서 물을 꺼내 마신 후에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고 바움씨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를 보니 점심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빵과 물로 요기를 한 후 다시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길을 걸어가던 바움씨는 잘못하면 도착 지점에 늦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땅은 충분하고 괜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재빨리 구덩이를 파고 도착 지점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움씨는 땀을 흘려 기진맥진한 데다가 신발을 신지 않은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바움씨는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지만 해지기 전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해는 바움씨를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지평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움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린 것은 아닐까? 어떻게 시간 안에 도착하지? 바움씨는 기력이 쇠진했지만 걸음을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걸어도 거리가 줄지 않자 바움씨는 죽을 힘을 다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 외투, 장화, 물통, 모자를 모두 내던지고 다 뛰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일을 망쳤구나. 해질 때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 바움씨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셔츠와 바지는 땀으로 인하여 몸에 달라붙었고 입안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심장은 망치로 때리듯이 뛰었고 두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러다가 숨이 끊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바움씨는 두려웠습니다. 바움씨는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도착 지점까지도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도착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움씨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땅 위에 있는 여우털 모자와 그 위에 있는 돈도 보였습니다. 바움씨가 해를 바라보니 해의 아랫부분이 지평선에 넘어가면서 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움씨는 온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바움씨가 도착 지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해는 이미 져 버렸습니다. 빠움 씨는 탄식의 한숨을 내쉬며 이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는 순간 도착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빠움 씨가 자세히 보니까 본인이 서 있는 언덕 아래에서는 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도착 지점인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움 씨는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후에 도착 지점인 언덕 꼭대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밝았습니다. 도착 지점을 표시하는 모자가 보였습니다. 빠움 씨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모자를 잡았습니다. 읍장이 외쳤습니다. 해냈군. 당신은 이제 땅 부자일세. 빠움 씨의 머슴이 달려와 빠움 씨를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빠움 씨는 입에서 피를 흘린 채로 이미 숨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빠움 씨의 머슴이 구덩이를 파서 빠움 씨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됩니다. 주인공 빠움 씨는 소장농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땅을 가진 지주가 되어 생활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빠움 씨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땅으로 인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작가는 풍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욕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잠언 1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성경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이득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욕심,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실천함으로써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 너무 많은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면 파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